자, 안녕하세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MC 윤시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할 카노 그리고 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뱅진입니다. 자, 2주 만에 지금 녹화가 시작되었는데 두 분은 2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밤낮 없이 잠을 못 자면서 열심히 스케줄을 소화하고 이 자리에 다시 앉아 있습니다, 형님. 제일 시간 많아 보이긴 하던데. 그런가요? 우리 뱅진 씨. 제가 할 말 카노가 다 있습니다, 형님. 네, 좋습니다. 얘네 둘은 그냥 2주 동안 네, 그냥 컨텐츠만 했습니다. 자, 자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공포라디오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특별한 게스트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미스터리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포썰을 풀 수 있는 공포라디오 라이브도 진행하니까요.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럼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또 어떤 게스트분이 찾아오셨는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카노 뱅진 두 분 다 따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아, 형님, 당연하죠. 저는 진짜 제 학창 시절에 책임져 주신, 웃음을 책임져 주신 분들, 진짜로 그 추억 속에 가슴 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분. 진짜로. 그러면 그 어느 프로그램에 나왔는지, 개그 콘서트. 그럼 어느 코너에 나왔는지 그 빨간 머리 뿌리치 넣어가지고 까지 뿌리치까지 거기까지밖에 안 넣어가지고 되죠. 낫이 딱 있고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그 남자랑 같이 나오는 거였는데. 그럼 다 내가 남자랑 남잔데요? 같아요. 네. 내가 우리 뱅진 씨 기억나세요? 전 개콘 안 봤습니다. 야 임마!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개그우먼 김혜선님이십니다. 소개도 하기 전에 소리를 먼저 지르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선수로 잘 알고 있는데 KBS 공채 코미디언 김혜선입니다. 그래요. 우리 네네. 혜선님께서 여기 출연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네네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상태 선배님이 여기 또 언더커버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선배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혜선아 혹시 몇 월 며칠에 시간이 되니? 해서 선배님한테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쭤보진 않았고 네네네. 나가겠습니다. 어떤 거요? 물어보니까 공포라디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선배님을 보고 나왔습니다. 네. 상태형님하고 이제 또 저희가 끝나고 또 네, 맞죠. 한 잔 먹었잖아요. 아 네. 선배님도 또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실려가셨습니다. 네. 진짜요? 태워 보냈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세분이 세단 얘기인데. 저는 그때 빠졌어요. 아 실려갔습니다. 진짜요? 네. 상대 선배님도 센데.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실려가기 전에 네네. 게스트 한 번만 소개시켜 주세요 하고 이제 가신 거라서. 어쩐지 이렇게. 선배님이 어디 강압받은 느낌으로 네. 쫓기는 사람만 하선아 제발 된다고 얘기해 좀 해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네네.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아는. 네, 이름 몰라도 몸은 아는 네, 그죠, 그죠,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 개그 콘서트 하셨을 때 네네. 그런 컨셉을 잡기까지 본인 스스로 난 이런 컨셉이야라고 하기보다는 또 네네. 옆에서 그런 컨셉이 좋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잡아준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한 걸까요? 아, 그 캐릭터요? 네네.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코미디언 공채라고 하잖아요. 네. 그 시험에 합격하려고 한 6년 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아, 어떻게 해야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남자 캐릭터랑 여자 캐릭터 좀 뭔가 달라요, 색깔이.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개그 콘서트 이제 있는 캐릭터 그 어떤 누가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쁜 캐릭터는 뭐 김지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쁘지 않은 캐릭터는 뭐 박나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나열을 해봤는데 보니까는 저는 어디에도 속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뭐 와 이쁘다도 아니고 와 진짜 못생겼다도 아니고 뭔가 캐릭터가 애매하니까 진짜 못생겼다도 아니었어요? 이 새끼가 뭐라고? 죄송한데 윤시원 씨 제가 공포감을 조성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너무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저 공포 방송. 어디 가도 이제 속하지 않으니 내가 시험에 떨어진 건 이유가 있다.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보니까 몸 쓰는 여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초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스턴트를 들어갔어요. 개그맨 시험 합격하려고. 스턴트 그 정동 감독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네. 그 액션스쿨 스턴트에 오디션 보고 들어가서 거기 이제 졸업하고 그 다음 해에 그 타이틀 이력서를 가지고 이제 합격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몸 쓰는 여성 캐릭터는 약간 진짜 시초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액션 개그로 스턴트 개그를 한 거는 제가 시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네이버에서 그때는 네이버 검색 순위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6개월 동안 제가 1위였어요. 와. 사람들이 얘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하셨고 그렇게 찰떡하신 분들이 지나가다 인사하시고 살아가는 분. 머리 없으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너무 좀 난해했어요. 네. 대단하시다. 코미디언이지만 공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좀 관심은 많아요. 관심은 많다. 그래서 그 방송 보면 그 허한나 선배님이랑 이렇게 막 무섭게 썰푸는 방송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잘 보는데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보는. 네. 좋아는 하는데
막상 그러니까 직면하면 무서워하는 겁이 좀 많아요. 약간 의외네요. 귀신 나오면 네. 무서워 이러다가도 뭐야 귀신이잖아 이러면서 이제 좀 패는 것 같은데. 제가요? 네. 다 부셔버릴 것 같아요. 사실 그 말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저 귀신 이길 것 같아요. 예. 짤말 이제 갑자기 로우키가 오고 막 바로 그래도 예. 이런 이미지는 있으시구나. 의외로 그렇게 하시네요. 저희 남편이 의외로 겁이 없어요. 반대시고. 네, 남편이 되게 귀엽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무서운 그런 걸 보면 제가 혼자 못 보니까 여보 앞에 같이 보자 하면 보면 제가 으아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그냥 근데 경직된 거 아닐까? 그대로 무서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굳으신 거 아닌가? 왜 저래 하는데 왜 저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 네, 많이 합니다.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 이제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사연을 읽어 주실 거예요. 네. 읽어 주실 건데 여기 이 두 분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더 리액션이 좋고 집중하고 있는지. 왜냐면 사연은 3개라서 와. 둘 중에 한 명만 읽습니다. 네, 항상 데스매치입니다. 제목을 네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발귀신이에요. 발귀신. 네네네. 네네. 저는 여기다가 뭔가 하나를 더 붙일 것 같은데 어떤 거요? 그 시를 붙이면 다르겠죠. 시발이요? 죄송합니다. 게스트 모셔놓고 소중한 게스트 모셔놓고 뭐 하는 짓이에요? 노리신 거 아니에요, 혜선이 형? 감사히 받아줘서 고마워요. 맞습니다. 예. 너야. 잘 받겠습니다. 너무 좋아, 오늘 혜선이 형. 좀 좋아. 그래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조아님 사연입니다. 여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여기서 풀까 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위는 한 번씩 눌리긴 했지만 귀신 같은 걸 본 적 없었고 그냥 온몸에 일어나는 경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보기 전까지는요. 처음 그걸 본 날은 중학생 때였습니다. 외출 전 거실에 설치된 전신 거울 앞에 앉아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머리가 기니까 고개를 숙인 채로 정신없이 막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언뜻 거울 뒤로 거실에 전경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 혼자였음에도 보여선 안 될 존재가 눈에 보였어요. 가지런히 모인 발 한 쌍이 말입니다. 보자마자 흠칫 놀라 머리 말리는 걸 멈추고 재빨리 뒤돌아봤는데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확인해봐도 거울 속엔 어리나간 제 모습밖에 비치는 게 없었어요. 제가 봤던 발은 성별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로 추정되는 발이었어요. 왜 여자로 생각했냐면 발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거의 살가죽만 붙어있다는 느낌이랄까? 그 정도로 앙상했거든요. 머리를 말린다고 막 헝클어대서 제가 잘못 본 거겠지 하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중3이었던 전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느라 밤늦게 집에 가기 일쑤였죠. 그날도 학원이 늦게 끝나 혼자 밤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곧장 집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던 놀이터에 잠깐 들렀다 가기로 했습니다. 왜 청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혼자 그네에 앉아서 푸념하는 내용이 종종 나오잖아요. 저도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는지 그게 생각나서 그네를 탔어요. 오랜만에 그네를 타다 보니 재미가 붙어서 발을 점점 세게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범위가 늘어나기 시작하니 정말 하늘을 나는 것만 같았어요. 그네 정면에는 제법 나이가 많이 들었을 법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앉아 쉬라고 나무 벤치 여러 대가 마치 강강술래를 하듯 나무를 둘러싸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최고점을 찍었을 때마다 그 나무 밑동과 둘러싼 벤치들이 내려다 보였어요. 그런데 보여서는 안 될 존재가 또 보였습니다. 한 벤치 앞에 거실에서 봤던 그 앙상한 발이 또 가지런히 모은 채로 있었어요. 풍성한 나뭇잎과 나뭇가지에 가려져서 윗부분은 잘 분간이 안 갔지만 딱 발목만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지만 근처에 가로등이 많아 잘 보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귀신을 보면 모른 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몇 번 더 그네가 왔다 갔다 할 동안 곁눈질만 할 뿐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원래 혼잣말을 잘 하지 않았는데 애써 씩씩한 척을 하려고 혼잣말을 내뱉으면서 그네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네 진자 운동을 끝내고 드디어 땅에 발을 붙였는데 또 그때는 벤치에 앙상한 발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번에 봤을 때는 잘못 봤겠거니 생각했지만 똑같은 발을 2번이나 보니까 지난번 거실에서 봤던 발도 진짜 귀신이었나 생각이 들어 좀 무서웠어요. 저를 계속 쫓아다니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럴 만한 게 이사를 해도 종종 그 발이 보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발을 보기 시작하고부터 가위에 잘 눌렸는데 유독 가슴 쪽만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마치 제 가슴팍에 누가 서 있는 것처럼. 하루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등 뒤로 침대 매트릭스가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허리가 좀 좋지 않아 푹신한 매트릭스를 선호해서 그런지 그 느낌이 선명했어요. 그날은 벽을 보며 새우잠을 자서 웅크리고 누워있었는데 분명 제 뒤로 누군가 앉는 느낌이 났어요. 잠이 잘 오지 않아 눈을 감고 내일 일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빠가 와서 침대에 걸터 앉았나 싶었는데 오빠가 제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아 저를 사랑스럽게 쳐다볼 만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더러 집에 저 혼자뿐이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들도 잘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예요. 침대에 저처럼 누워있는데 뒤에 누군가 앉아있는 거하고 서 있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맞아.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걸터 앉았다면 엉덩이가 비교적 면적이 넓으니까 매트릭스가 푹 꺼지는 깊이가 깊지 않고 서 있다면 그만큼 면적이 좁으니까 더 깊게 파인 느낌입니다. 제가 느끼는 깊이는 후자로 뒤에 누가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앙상한 발을 가진 귀신이 뒤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빠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그날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더군요. 이 사건 이후로도 종종 이 앙상한 발을 계속 목격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얻은 집 거실에서 잠을 자는데 감은 눈 사이로 자꾸 현관 센서 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강아지가 현관을 휘젓고 다녀도 작동하지 않는 센서 등이었는데 제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도 자꾸 깜빡이는 바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뭐지? 눈을 비비면서 상체를 일으켜서 현관 쪽을 바라보는 순간 현관 센서 등이 딱 다시 켜졌는데 현관 아래 그 가지런한 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센서 등이 꺼지자 발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발이 매일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꼭 혼자 있을 때만 이렇게 가끔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 꼭 발만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나 의문입니다. 그런 발 귀신을 딱 한 번 온전한 모습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발만 보고 같은 귀신이구나 알 수 있었어요. 비는 물론 천둥까지 요란하게 내리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일도 힘들고 비가 하루 종일 억수로 내리던 날이라 출퇴근이 힘들어 몸이 많이 피로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씻고 침대에 뻗었는데 몸에 기운이 없어서일까요?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날은 벽 쪽이 아닌 벽 반대쪽에 난 창문 쪽을 바라보며 새우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누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귀에 대고 한숨을 푹 쉬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몸이 사슬에 묶인 것처럼 꼼짝 못하고 눈만 겨우 뜰 수 있었어요. 조금씩 눈꺼풀을 들자 천둥번개가 요동치는 창문이 보였어요. 그런데 창문 앞에는 다른 존재도 서 있었습니다. 사람인데 이목구비가 안 보일 정도로 머리가 엄청나게 길어서 정확한 성별은 단정할 수 없었지만 긴 머리와 발을 보아 여자인 것 같았어요. 머리가 얼마나 긴지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머리카락 사이로 계속 보이던 그 발이 서 있었습니다. 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우두커니 차렷 자세로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치는 천둥번개가 창밖에서 번쩍일 때마다 카메라의 폴러시처럼 그 발 귀신의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 이후로도 종종 완전체는 아니고요. 발만 보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빈도가 많이 줄었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발 귀신이 아직 제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발 귀신이 버린 듯한 일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하나 예를 들자면 최근 온수매트를 새로 구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에 있는 온수매트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경고음이 띠링띠링 울리는 거예요. 어제 물 채웠는데 고장났나? 전날 물을 채워 부족할 리가 없는데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에 가면 뚝
경고음이 뚝 끊겼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온수 매트 위에 올라섰을 때 그 무게에 의해 매트 속 물이 기울여져 물 감지 센서에 물이 닿지 않아 울리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마치 그 발 귀신이 온수 매트 위에 서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오싹해졌어요. 그 방에는 강아지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보고 느꼈던 이 발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발만 보이는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보이고 붙은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저 안 괴롭히고 얌전히 있었으면 하네요. 귀신은 본인 얘기를 하면 다 안다고 하는데 컴퓨터로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 뒤에 서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이야. 여기 마지막 문구 보면 정말로 본인이 느꼈잖아요. 네. 그럼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 맞죠. 그럼 한 번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장소가 이사를 갔는데도 왔다. 그네 그것도 무섭고 사실 등을 돌렸는데 창문에 그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 그림자가. 근데 나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의 틀린 그림 찾기처럼 뭔가 다른 게 있으면 난 지금 내가 읽는데도 여기가 계속 쭈뼛쭈뼛해요.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그래 보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발이 보이는 것도 그러니까요. 좀 발만 보이는 거야. 발만. 특이하네요. 근데 사실 신체 일부분만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발이 있다는 건 그 주변에 몸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발만 따로 이렇게 있진 않아요. 눈에만 그게 보이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연이 진짜 이분이 겪는 사연이잖아요. 네.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무서워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보자님이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발만 보인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보였을 때 뒤에는 몸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한 번 느꼈대잖아요. 한 번 봤던 그러니까요. 적이 있다고 하니까. 분리. 아.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애들 뭐 해요? 근데 왜 이사를 따라하는지. 그러니까 이사를 가도 따라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분한테 아예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이유를 찾아서 저희가 그거를 솔루션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유를 찾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발귀신이 사연자를 따라다니는데 그 그 이유가 따라다니는 있죠. 이유를 이제 그쵸, 또 그쵸. 아, 원한이 있다거나 뭘 풀어줘야 된다는 거나 그런 거잖아요. 이게 되게 억울한 건데 네. 우리나라 귀신 중에 최고의 악귀는 네. 조상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니네 조상이 뭐 옛날에 네, 맞아요. 그랬어. 그리고 아니면 그제 잘못했어. 그죠. 근데 이제 내가 한 일도 아닌데 갑자기 조상님이 딱 나타나서 야 묘에 물 찼다 물 좀 빼줘 막 아, 이렇게 네, 하는 그런 거 거 있죠. 있죠. 그러니까 최고의 그 악귀는 조상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보자님이 잘못했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고 그 위쪽으로 또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 아니면 조상신. 조상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보통은 어깨 이렇게 딱 도르면은 발이 보이는 경우는 있거든. 형님 보여요? 아니 보통은 네. 이렇게 제보자들 보면은 제 어깨에 발이 보여요 막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 아, 그럼 여기 올라타 있는 건가요? 그치. 서 있는 거구나.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발이 개소름이다. 나 가르치러 갈래. 더 이상 더 뭐 있을 것 같아.